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 토론의 내용이나 형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교육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토론에서 이제 인신공격이 나오면은 상당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공론장 기능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격받게 되면은 이 공론장에 나오질 않게 되고 꺼려지게 되고 이 공론장이 열리는 게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신공격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비판적으로 논박해야 되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그대로 인신공격은 이 논리적인 검증을 또 방해하는 그런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인신공격은 근거 없는 비난 또는 사람에 대한 조롱, 폄하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공격 대상은 그 사람 자체, 상대 토론자 자체일 수도 있고 또 상대 토론자가 이 발언한 내용 그리고 상대 토론자가 속한 소속 집단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주관적 공격과 비방은 이제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다른 양상을 보면요. 이 자료는 제가 집필한 책에서 가져왔는데 요때 이제 연구한 자료들은 그 방송 토론에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토론보다도 사실 성인 방송 토론에서 이게 또 프레임을 갖다가 굉장히 그렇게 찬성과 반대로다가 강하게 이렇게 대립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런 인신공격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격 대상 자체가 상대 토론자, 예, 상대 토론자 해가지고 직접 언급. 당신은 어떠하다. 이 주어가 유인 거죠.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또 당신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편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 또 사고 방식 또 어떤 치우침,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토론자가 한 말, 발언 내용을 비난하는 건데요.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 그죠?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랑 연결되긴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모르고 있다. 당신의 발언 태도가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당신의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상대방, 이거는 사람 자체, 이건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토론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속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측도 있고 여당 측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속 집단을 언급하면서 비난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소속 집단에 문제가 있다. 또 소속 집단 구성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잘 챙기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그 집단은 원래 그렇다. 또 아까 요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를 정확히 알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대방 사람 자체, 그 발언 자체, 또 이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신공격이 나타나는 어,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방송 토론은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감정적인 비방과 조롱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시청률을 높이려면은 조금 싸워야지 재미있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프레임도 양쪽으로 이렇게 대립해서 놓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야당 측, 이쪽은 여당 측에서 그래도 좀 잘 싸울 수 있는 분, 호전적인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거기서 굉장히 그런 프레임으로 또 아나운서가 또 그렇게 싸움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흥미 위주의 그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용 자료로서 사용할 때 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또 그 학교 급에 맞는 토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영상들이 없어서 방송 토론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어, 보여주지 않아도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방송이 보여주게 되면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상들을 샘플 영상들을 잘 찾으시면은 또 학교 급에 맞는 그런 토론들을 잘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쟁점 중심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송 토론에서 이제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토론자님은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상대방의 완전히 그 어떤 전문성을 무시해버린 거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겠죠. 북한 전문가인 걸 어떻게
뭐 판단을 하겠습니까? 뭐 북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뭐 탈북 경험이 있는 건지 북한에서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지금 입증해서 우리가 누구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뭐 면접을 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고용 효과라고 하셨나요? 경제학 전공하셨나요? 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전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강요나 훈계, 마시고요,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반대 신문이니까 반대 신문식 이런 질문, 그죠?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저도 이렇게 자료 수집하면서 좀 놀랐는데 말 돌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금 하신 주장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 돌리지 말은 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 근거로다가 주장을 다시 뒷받침하고 또 주장으로 근거를 뒷받침하고 이런 이 순한 적인 그런 오류가 아닙니까? 이렇게 순한 논증의 오류가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을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읽어보고 오세요. 그죠? 그냥 수치 뽑은 거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수치 인용한 겁니다.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죠? 방금 말씀하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는 사실 권익위원회에 제시에서 제시한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 신문하듯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훈계쪽, 명령쪽 이런 표현보다는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태도에 대해서도 감정이 드러나거나 하지 말고 존중하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론자님, 사고 구조가 좀 의심스럽네요. 여기서 지금 에너지 얘기 나올 때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토론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어떤 논리 전개의 흐름하고 상대의 방향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쟁점은 에너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을 현재 쟁점에 지금 에너지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맞추면 어떨까요?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아유, 토론자님, 사람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낭만적으로 늘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는 언뜻 보면은 칭찬 같지만 잘 보면 칭찬이 아니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 좋네요. 굉장히, 날카롭지 않게 낭만적으로 늘 그냥 좋게 좋게 하시네요. 해서 굉장히 비꼬는 얘기죠. 토론자님 말씀처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 면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예의를 갖추면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또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진리 검증이 토론의 본질임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 대상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신공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설득이 되도록 같이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또 사람이 아니라 논리 중심의 그런 발화를 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 중에 또 연습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툭툭 그 평소 말 습관이 나올 때에 바로바로 지도해 주시면서 이 태도적인 측면은 좀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해라, 존중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말로다가 이렇게 드러나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때 드러날 때마다 바로바로 지적하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신공격은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것이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또 토론한 다음에 기분 나빠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 사회의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교육 토론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 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면, 또 형식적인 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민주적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말하기 교육, 듣기 교육을 넘어서
한 명의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또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막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또 분노에 폭발해서 서로 이렇게 싸움으로 이르지 않도록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그런 말하기 연습을 우리가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